미 국무성 글로벌 형사사법 담당 벤 샤크 대사는 과거 북한 김정은을 ICC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 노력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차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국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ICBM 발사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대변인은 또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미국과의 핵 군축 협상 중단 언급은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성 프라이스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위와 같은 본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푸틴의 무책임한 발표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지도자를 국제사법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2014년에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문제를 ICC에 회부할지 여부를 고려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노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일부 상임이사국에 의해 차단되었고 북한이 자신을 언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제로 안보리를 통하는 것입니다. Jenny?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입니다. 북한은 며칠 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규탄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추가 제재에 반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격한 가장 최근의 북한의 위험한 도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준비를 규탄하며 최근 ICBM 발사 이후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모든 우발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2월 18일 ICBM 시험과 함께 이러한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도 위협이 됩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래왔듯이 북한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고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추구하지만 아시다시피 북한은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책임 있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안보 공약을 지키고 동맹국을 지지하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대화와 외교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는 다른 국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그 목록의 맨 위에 있을 것이고 기아는 그들이 최근에 자행한 도발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물론 모든 회원국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나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그 자체 이들은 스스로 손을 들고 안보리 이사회에서 통과된 각 결의에 투표했으며 따라서 이들 국가는 이러한 결의를 지지하고 북한이 다수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의 관계에 이것은 정기적인 논의 지점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핵 프로그램은 미국과 우리 국민에게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약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중국이 또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이 장려해야 할 일이 아니며 우리는 상설 5개국 즉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다시 무시하지 않도록 스스로 통과한 결의안을 지지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에 대한 질문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의 핵 군축 조약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이것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안타깝지만 더욱 무책임합니다. 핵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는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국민에 대해서도 핵 시대의 여명기부터 핵 보유국 간의 교환을 막았던 바로 그 관행에 참여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비 통제회담, 전략적 안정회담, 이것이 글로벌 비확산 체제의 기반이며 뉴스타트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필수적이고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이 발표의 여파로 러시아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러시아가 우리 자신의 입장 변화를 보증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전 세계 동맹국을 위해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 적절한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Should Russia take any steps that would warrant a change in our own posture. 이 행정부가 시작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가 만든 첫 번째 큰 발표였고 정책 롤아웃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조약, 즉 뉴스타트 조약을 확대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조약을 5년 연장하려는 러시아의 의지에 서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의 국가안보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동맹국가 파트너국의 국가안보 이익에도 부합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이 를 강조할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계에서 또는 우리 관계에서 어떤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러시아와 전략적 무기 제한에 대해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절제된 표현이지만 이것들은 미국과 러시아 주변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머지 세계가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핵 강국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 결정은 유감스럽고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계속 주시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핵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조약, 뉴스타트 조약에 균열이 생기면서 미국은 푸틴의 무책임한 결정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맹국가 파트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핵 위협 행위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우려사항은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어떻게 핵을 핸들하느냐를 지켜보고 있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자칫 오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최근 핵 전력 강화 선언을 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핵이는 핵 시대가 이미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성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